그거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당신이 불확실성을 감지했다는 뜻이다.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아인슈타인. 불확실성은 인생의 본질이다. 알 수 없다는 걸 알 뿐이다.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산만이 아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불확실성은 자연의 기본 단위인 입자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다. 3주 후의 일기예보처럼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자체가 아주 사소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민요가 대표적 사례다.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를 만들지 못했고 편자 하나가 없어서 말이 발을 다쳤다네. 다친 말 때문에 전령이 말에서 떨어졌고 전령이 떨어져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네.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여 전쟁에서 졌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너 때문이야. 왕국을 잃었지. 이 모든 것이 못하나 때문이었다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 대부분의 왕국들은 못하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아주 가끔은 일어날 수도 있다. 자고로 왕국이란 지극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못을 분실하는 사건이 수천 혹은 수백만 번 발생해도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못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왕국이 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별하는 능력이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점은 비합리성이나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불확실한 삶에 대처하는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 결점처럼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대기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날씨의 본질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 특성이 바로 혼돈이기에 삶에서나 날씨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글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지구 반대편의 폭풍이 불 수도 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수학자이자 기상학자인 로렌즈 논문의 제목 브라질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는가로 유명한 나비 효과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 중에는 비선형, 비가역적 운동이 훨씬 많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척 기쁘겠지만 당첨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2배로 기쁠까? 물론 좀 더 기쁘겠지만 당신이 느끼는 기쁨의 정도는 복권 당첨 금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도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화장품만 타고 이뻐지지 않고 이렇게 자도 꿀잠이다. 물을 준 만큼 나무가 자라주지 않듯이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다 하여도 먹는 양에 비례해서 키가 크거나 힘이 세지지 않는다.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이 되지만 어른이 점점 젊어지다가 아이가 되는 경우도 없다. 우리 주변은 온통 비선형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결과를 보고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것이 비선형이다. 비선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높은 차원의 현상을 일으킨다.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담는 자기 유사성과 무한복제를 특징으로 갖는 프랙탈 형상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전체를 구성한다. 오빠, 똑바로 서야지. 엄마도 피돌잖아요. 또 시작이다.
부분에는 전체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나를 알면 세상 전체를 알 수 있다. 내가 세상이다. 그래? 혼돈계의 잡음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유용한 자원이다. 잡음의 긍정적 역할은 비선형 철학의 핵심이다. 자연에는 강력한 호랑이, 사자만 주인공이 아니고 개똥벌레, 토끼, 새 한 마리도 긍정적인 강력한 주인공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말든 불확정성은 자연의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전적으로 인정할 것. 영국 정부 수석 과학보좌관을 지냈던 혼돈의 선구자 로버트 메이가 내가 세상에 남긴 흔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칭했던 이 지침서에는 정부의 과학적 조언을 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1. 불확실성을 전적으로 인정할 것. 나는 모른다는 대답을 주저하면 안 된다. 2.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경청할 것. 3. 조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완전히 투명한 자세를 유지할 것. 간단한 원칙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커다란 진전을 이룬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기상 관측이 필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으나 관측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력하는 대로 반드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해. 해결이 안 될 수 있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해. 당연하지. 과정에 집중 노력하는 건 너의 몫이지만 결과는 너의 분야가 아니야. 그러니 집착 말고 마음을 쉬어. 수소폭탄 개발자 올람이 유레카를 외쳤던 상황은 위대한 발견을 이룩했던 다른 과학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잠시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올람은 일과 아무 상관없는 솔리테어 게임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깨달았을 때 외치는 유레카의 순간은 왜 하필 휴식할 때 찾아오는 것일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일상적인 수학적 사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다른 생각일랑 죄다 접어두고 마치 이 세상의 수학 문제가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집중 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집중 모드를 해제하고 휴식을 취하면 일종의 이완기가 찾아온다. 바로 그 시기에 새로운 통찰이 떠오른다. 중요하든 사소하든 간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저전력 모드와 전력 집중 모드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개미가 비선형적 협력을 할 줄 안다면 이전보다 더 적은 수의 개미로도 더 무거운 먹이를 운반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모드 사이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다.